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당근 비즈니스, 비즈 프로필 및 광고 세팅에 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속을 하고요. 두 번째 비즈 프로필과 광고 영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두 가지 다 세팅을 해야 되겠죠. 우선 비즈 프로필을 먼저 세팅해 보겠습니다. 비즈 프로필은 이 설명에 나와 있듯이 한마디로 이 매장의 홈페이지라 보시면 됩니다. 매장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이 당근 비즈니스 상의 내 마이홈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새 비즈 프로필을 클릭해 주고요. 업체 이름은 라옹방 마라탕 창원 남양점을 예시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장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창원 남양점 써주고 다음 눌러 주시고요. 주소, 매장 주소를 찾아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검색하면 되겠죠. 라옹방 마라탕 창원 남양점. 만약에 해당 매장이 아직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그 광고주한테 연락해서 주소를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면은 나오죠? 예, 그다음 상세 주소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103호 104호죠?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호 104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주소까지 다 등록이 됐다면, 네, 다음 눌러주시고요. 아래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 버튼이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화면상, 구역상 좀 잘려서 그런데 다음 눌러주시고 업종을 선택하면 되겠죠. 예, 업종은 식당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식당이니까. 네. 식당 치면 쭉 관련된 업종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반 한정식 오리요리, 음식점 일식, 예, 음식점, 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를 택하면 되겠고요. 그냥 한식이라 보시면 되겠고, 음식점. 백반 한정식, 일반 중식점, 일반 중식은 아니겠고, 일식도 아니겠고, 분식, 음식점. 그래서 원하는 거 선택하면 되겠는데, 지금 마땅한 게 이게 지금 마라탕 쪽인데, 마땅한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야, 지금 마라탕이나 특별한 게 일반 중식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중식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마라탕이. 뭐꼭 중식점이 뭐 중국집만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사진과 소개를 입력하고 비즈 프로필 등록을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진과 소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사진 등록을 하면 되겠죠. 이 사진 등록은 라옹방 마라탕 네이버 플레이스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체 등록 사진이 있으니 이거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거를 캡처하거나 혹은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고요. 캡처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즈 프로필에서 사진 등록을 네. 캡처한 걸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고요. 네. 좀 사진이 좀 작게 나오죠? 네, 이렇게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너무 작게 나오니까 이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주목도 있는 사진이 비주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약간의 여백을 둬서 하는 게 더 낫겠죠?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다시 올려본다면 사진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나아졌죠? 네, 조금 더
예, 음식이 꽉 차는 그런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이제 다음을 또 눌러보고요.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사진 하나 등록했으면 한 장 등록이 됩니다. 다음 단계 나가면 백그라운드 사진이 나오겠죠? 배경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네, 배경 그 이외의 사진 10장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메인 사진은 한 장, 배경 사진 10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사진을 캡처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다음 사진이 있죠? 네, 다음 사진 봐서 매장 플레이스에 있는 다음 사진을 네, 이거는 그 백그라운드 사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백을 충분하게 둬서 캡처하시면 될 겁니다. 또 다음 사진도 캡처하고요. 쭉 최대 10장까지니까 10장은 다 해도 되고 아니면 한 5, 6장 정도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또 메뉴명 사진뿐만 아니고 메뉴 사진과 이제 백그라운드 매장 사진을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알캡처 100장이 꽉 차면 삭제라는 그런 안내 표시였고요. 캡처 프로그램 어떤 거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쭉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네, 메뉴가 주로 나오죠. 예, 고객들이 봤을 때 충분히 매장의 메뉴라든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최대 10장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로고도 한번 캡처해 볼까요? 그다음에 아직 매장이 오픈 안 했기 때문에 매장 내부 사진을 지금 캡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사진이니까 이 정도로 우선은 전체적으로 매장의 이모점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매장 메뉴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매장이 인테리어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공사가. 자, 여기서 다 등록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업체 정보 전화번호를 등록해 볼까요? 전화번호는 아마 지금 전화번호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홈에 가가지고 네 0507 복사하면 되겠죠? 전화번호 입력을 해주고요. 소개 이거는 매장에 있는 매장 설명을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보기 좋게 입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편의시설은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추가해 볼까요? 편의시설 대략적으로 뭐 단체 주문 이런 거 당연하겠죠. 그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이런 것들은 빼고요. 뭐 당연히 배달되는 게 배달되는 매장입니다. 스마트폰 좀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 어린이 메뉴도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뭐 딱히 여기는 아마 없을 텐데 어린이도 뭐 예, 뭐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좀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가 좋아하니까 그 예약도 가능하고 콜키지 콜키프레 이런 거 안에 포장되고요. 이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확인한 다음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은 빼고요. 시설 남녀 이건 모르겠죠. 단체석도 네, 있다 그러고 뭐 적어도 이 매장이 한 25평, 30평 되는 매장이니까요. 동시에 한 4, 5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단체석이 있다고 보겠죠. 그 대기공원 룸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뭐 수유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와이파이 있겠고 UI자 이건 모르겠습니다. 주차 부분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키오스크는 모르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체크 안 한 것도 체크하는 게 낫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 모습이 당근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예, 이거 좀 이게 보기가 안 좋죠? 이 부분 설명 부분에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예. 이렇게 이거 수정하시게 되면 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정보 부분에서 반드시 해당 매장 설명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 만약에 잘못 보이면은 좀 잘못된 모습 보이면 요걸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누르시고요. 그다음 업체 정보, 기본 정보 나와 있고 사진 전화번호 이미 정보가 다 이제 입력이 됐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의 뭐 기본 정보 다 이게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자, 비즈 프로필 쿠폰을 등록해 볼게요. 쿠폰. 쿠폰이라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메뉴가 되겠죠. 이 쿠폰 관리에 가가지고 쿠폰 관리에서 이 쿠폰 만들기를 하면 되겠죠. 기본적 쿠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보다도 네, 이렇게 해서 쿠폰을 뭐 광고 중에 협의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건 할인이 아니고 쿠폰 이름은 예, 이게 되겠죠. 어, 단골 전용 매장이 있지만은 네, 단골. 좀 더 이 두 가지 제공 대상에서는 단골 전용과 모든 고객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뭐 단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골.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고객이 좋겠고요. 예. 자, 여기서 보통 발급 개수는 우선 제한이 있게끔 하고요. 기본적으로 300개 넣어주세요. 그냥 300개 넣어주세요. 뭐 500개 넣고 찰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더 참여율이 높아지거든요. 300개, 500개도 많고 100개 넘으면 적고 300개 넣으시면 돼요. 사용 기간 한 달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용 기간은 예. 오픈이얼이 이제 2월 7일이거든요. 신규 매장이라서 2월 7일부터 예. 저기 한 달이 2월 7일부터 새롭게 3월 7일까지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3월 7일까지 매장 오픈이 1월 7일이니까 한 달 동안 사용. 기본 300장 한 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조건은 적으시면 되겠고 우선 금액이 아니고 할인율도 아니고 쿠폰 이름 이게 증정이 되겠죠? 이건 증정. 할인 증정 기타가 있는데 여긴 증정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소고기 100g 이거는 이제 1,000원에 제공한 그러니까 음료수 그 음료수 쿠폰으로 할게요. 기본적으로 음료수 한 잔 제공이니까 아, 음료수 한 개 공짜 제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료수 한 개 공짜 제공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 15자 이내에서 쿠폰 이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제공 대상은 단골 전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모든 고객으로 해도 되고요. 선택 좀 모든 고객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참여를 높일 수가 있겠죠. 단골 전용으로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매장 방문 의사가 있는 그런 고객들 대상을 할 거죠. 단골로 모든 고객도 해도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한이 있어야 해서 아무래도 제한이 있는 게 낫고요. 300개 사람들 심리가 제한이 있어야 좀 더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기간 한 달 정도로 하고 사용 조건을 예, 유의사항 이용 조건 따로 알려주세요. 사용 조건을 또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광고주를 세팅한 걸 참조를 해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보 들어가서 업체 정보, 네. 그다음에 비즈플러스 쿠폰 발행 내용을 봐보면 여기 적어놓은 문구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이런 문구 내용은 정확하게 쉽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 조건, 예, 쿠폰을 제시하면 음료수 한 개를 무료 증정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서 매장에 방문해서 제시하면 스마트폰으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 음료수 한 개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 팀, 일행 전부 다 쿠폰을 제시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한 개의 일행, 한 개의 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 팀 4명이 전부 쿠폰 다운로드 받아서 제시하면은 음료수 4개 줘야 되거든요. 이러면 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매장에 내방한 후 식사를 하시고
쿠폰을 제시하면 음료수 한 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만약 영수증 리뷰까지 내장 내 플레이스에서 올려주시고 매장 담당자에게 보여주시면 추가로 음료수 한 개 바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대 음료수 두 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냥 갖고 오면은 음료수 한 개. 그리고 영수증 리뷰까지 매장에서 바로 현재 작성해서 제시하면 추가로 음료수 한 개 총 두 개를 제공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영수증 리뷰를 무조건 작성해야지만 음료수 준다 하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쿠폰만 가져와도 어차피 쿠폰을 발행한 매장에서 이득이니까요. 신규 손님이 창출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추가로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현금 영수증, 아니 그냥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면요. 이 부분 내용을 한 겁니다. 단, 어, 주시고, 네, 이거 좀 200자 이내로 하게 되는 거고요. 단, 쿠폰은 일행 한 팀, 일행 한 팀, 그다음 구일행 팀 4인까지 제공됩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명시한 거죠. 다 쿠폰은 일행 한 팀 단위로 제공됩니다. 한 팀, 1인 4인까지. 만약에 두 팀, 만약에 5명이 왔어요. 그러면 두 테이블 앉았단 말이죠. 만약에 4인 테이블 기준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은 두 팀이 이제 각각 쿠폰을 각각 가져왔다. 두 개 가져왔다. 그럼 최대 4개까지 음료수 나올 수 있겠죠? 두 사람 다 두 팀 다 영수증 리뷰 작성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입니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단위는 한 팀, 1에서 4인까지를 제한을 둔 것입니다. 쿠폰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쿠폰 만들기, 예. 쿠폰을 만약 소식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쿠폰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마라탕, 그다음에 라옹바 마라탕 사진을 올려주고요. 쭉 사진을 올려주시고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글 내용을 발행하라는 뜻이겠습니다. 10장 이내로 올려주시고 네. 라홍방 저 라홍방 마라탕 창원 남양점 2월 7일 2월 7일 무슨 요일이죠? 설날 바로 직전인데요. 설날 직전에 수요일이네요. 수 수요일날 신규 오픈. 자, 신규 오픈한다 그러고 라홍방 마라탕 창원 남양주 일제 신규 오픈. 아, 설 연휴 전부 영업 전역합니다. 음료수 플러스 소고기 샤브샤브 폰 제공, 폰 혜택 제공. 이런 식으로 이제 음료수를 준다는, 그리고 소고기 샤브샤브 무한리필 혜택도 있거든요. 네, 이걸 준다는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설 연휴 및 이벤트를 합친 거죠. 2월 7일 신규 오픈하니까. 이런 식으로 봤고요. 자, 작성 완료를 해볼게요. 쿠폰
그쵸. 쿠폰 선택 완료를 해주고, 네. 본문 서식은, 자, 여기서 해서 이제 내용을 적어 주시겠고요. 샤브샤브, 네. 소고기 샤브샤브는 100g 3,000원을 1,000원 할인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음료수는 한 팀, 1에서 한 4인 단위로 최소 1개, 최대 2개 무료 제공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폰 발행 본문을 참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설, 연휴, 마땅한 식당을 찾지 못하는 고객님들은 라홍방 마라탕,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라홍방 마라탕 창원 남양점을 통해서 점에 많이 방문해 주세요. 최상의 맛과 최상의 맛과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 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기 좋게. 자, 작성 완료가 됐고요. 작성 완료를 해주시고 예, 이렇게 된 소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라홍방 마라탕이 소식을 이제 광고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필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 모드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전문가 모드로 설명하겠습니다. 마라탕, 저 창원 남양점.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 보면요. 자, 라운바 마라탕 창원 남양점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등록하면 되겠고요. 이래지면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쓴 만큼의. 자, 그러면은 어, 라운바 마라탕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걸 적어야지만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라운바 마라탕 네, 사업자 등록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확보한 거를 적어주시면은 1904 03133 네, 이걸 통해서 홍보비 쓴 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종사업자 번호는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을 필요 없고요. 상호명 적고요. 라홍방 마라탕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창원 남양점 대표자 이름 적어주시고요. 정현영 네. 업회 음식점업 중식 사업자 내용이 나와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주소 적어주시고요. 가음로 13먹이 33 가음로
다음로 13, 33, 103호, 104호, 103호, 104호.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사용계에서 발행용 사업자 정보는 광고주 사업자 정보와 같아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광고주가 또 내가 발행받을 수 있는 주소를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적어 주시고요. 제공된 확보된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면 쓴 비용만큼 광고주는 매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주시고, 아, 공란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 정보를 네, 적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캠페인을 만들면 되겠고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나 이런 뭐 키워드 광고 세팅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선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캠페인이라는 거는 가장 상위 개념의 그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 아래쪽에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최상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죠. 대기업 아래쪽에 하청업체가 있듯이 자회사가 있듯이 가장 지주회사가 바로 캠페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캠페인 이름은 뭐 웹사이트 방문 피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걸 그대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라옹방 마라탕 임의로 더 쉽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라탕 창원 남양점 쿠폰 발행.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24 01 31 이 캠페인의 생성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단 보기가 편하죠. 네. 목표는 비즈 프로필 알리기가 있고 상품 판매 늘리기가 있는데 또 비즈 플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앱, 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 상품 판매 늘리기가 있고 두 번째가 비즈 프로필 알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내 식당으로 가정한다면은 내 네이버 플레이스로 방문시키게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두 번째 비즈 프로필은 당근마켓의 그 비즈 프로필로 방문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직접적으로 좀 더 손님들의 유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앱, 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와 비즈 프로필 알리기 두 가지인데 쿠폰 부분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비즈 프로필 알리기로 네, 캠페인 설정 광고 그룹 소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취소하고 네, 우선은 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목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전환 추적 코드는 사용한 이거는 웹사이트 할 때 어떤 스크립트 코드를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이런 코드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 추적 코드에서 연동하지 않아요. 기본 선택을 두고서 그렇게 다음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눌러주시고요. 다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캠페인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라홍방 마라탕 창원 남양점 폰 발행. 그다음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 24 01 31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다음에 목표는 앱 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전환 추적 코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게 웹사이트라면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이거에서 다음 눌러주시면 오디언스 타겟 해가지고 타겟 맞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타겟 블로깅은 할 필요 없고요.
지역은 내가 매장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건 웹사이트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특정 지역에 게재하기. 그게 어디냐? 내 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경상남도 창원. 창원이겠죠? 경상남도, 네. 창원시. 현재 광고주 매장이 있는 곳은, 네. 창원 성산구죠. 창원시. 근데 창원시 이 라운바 마레탕 창원 남양점은 창원에는 처음으로 입점되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창원에 다른 라오방 마라탕 매장들이 다른 구 쪽에 있다면은 이 성산구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는 전혀 다른 라운바 마라탕이 없기 때문에 예, 창원시 전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원시 예, 전체를 하면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창원시, 하포구까지 해서 창원에 관련된 그런 시는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창원 쪽에 다른 라운바 마라탕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이런 뭐 의창구에 다른 라운바 마라탕이 있다면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현재 창원 쪽에 아무런 라운바 마라탕이 없기 때문에 전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남에 있는 다른 뭐 거제시의 거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원 쪽에 관련된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선택을 했죠. 두 번째는 성별, 모든 성별로 하시고요. 연령, 모든 연령. 뭐 특정 연령의 계좌이가 있는데, 자, 특정 연령의 계좌, 보통 올 수 있는 연령들이 뭐 아이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 하겠습니다. 마라탕을 뭐 10대 초반에 초중반 아이들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연령으로 체크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음식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포차라면 술집이라면은 연령대를 20세 이상부터 하는 게 좋겠죠. 모든 연령을 해주시고요. 모든 모바일 OS 해주시면 되겠고, 관심사 부분인데, 예, 관심사 부분은 굳이, 네,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범위가 너무 좁아집니다. 예산 및 일정, 예산을, 네, 일정을 하루에 시작일은 뭐 오늘부터 하고, 종일 없음으로 하고요. 모든 시간에 광고 게재하기, 이걸 체크를 해 주십니다. 모든 시간에 하면은 너무 광고비가 비효율적으로 나가요. 새벽에 클릭하는 것들은 사실 매장 유입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비가 효과적이지 못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랑고 마라탕은 점심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하기 때문에 점심 보통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심 영업을 하니까 사실 오전부터 클릭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전 9시부터 보통 월, 화, 수, 목, 금 쭉 나오죠. 이거는 쭉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선택하면 스크롤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자, 9시부터 오전부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업 시간이 밤 10시까지니까 네. 저 같은 24시까지 네, 24시로 해서 보통 사람들 패턴이 검색 패턴 밤 12시까지는 봐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부터 검색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내일 뭐 점심 먹을 거, 내일 저녁에 먹을 거 없을까? 그런 매장이 없을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하는 겁니다. 예, 영업시간이 딱 끝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작성자의 판단인데. 근데 이제 다음날 찾아가야 될 그런 식당을 찾는 시간대가 밤 12시까지는 찾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내외 여유를, 두세 시간 여유를 두는 거죠. 앞뒤로. 매장 오픈 시간과 매장 마감 시간을 지점으로 해가지고 두세 시간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더 많은 신규 구입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계제가 두 개가 있는데 균등하게 광고도 설정한 균등의 광고는 빠른 계제. 네, 단기간 빠른 계제를 광고를 최대한 빠르게 맞은 노출 클릭을 유도해요. 해보니까 일단 빠른 계제를 전 했습니다. 이거 선택인데요. 좀 더 많이 노출시키고자 한다면은 빠른 계제 해보시고 해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된다면 밤 12시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막 저녁 6시면 소진이 된다. 그럼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계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하루 예산을 가지고요. 일일 예산은 10만 원 내는 10만 원, 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만 원 해보니까 하루에 한
50 클릭이 나오는데 50명이 클릭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정하기 나름인데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은 신고객 유입을 원하는 광고주 분들은 이게 2만 원이 될 수 있고 3만 원이 될 수 있고 1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매장 상황에서 만 원, 한 달에 30만 원꼴로 하는 겁니다. 네, 수동 입찰, 자동 입찰이 있는데 어, 수동 입찰로 하겠습니다. 자동 입찰은 어떤 키워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예산이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는데 수동 입찰 200원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동 입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수동 입찰 200원 정도면 적정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이 정도 운영 시간을 운영했을 때 감안한다면은 하루에 만 원이면 한 50클릭, 50명 정도 신규가 내 플레이스로 방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내 비즈 프로필로 방문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수동 입찰로 하고요.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광고주가 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소재 만들기, 소재 만들기도 역시 소재 부분을 네, 라홍방 마라탕 좀 쉽게 창원 남양저 기존 소재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쿠폰 발행 똑같이 해가지고 0131 해서 이미지 추가해주고요. 가장 잘 나온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라운방에서 가장 잘 나온 이미지를 본다면은 그래도 뭐 이게 되겠죠. 좀 더 마라탕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요거 대표적으로 쓰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요. 네. 이렇게 해서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겠고 완료가 되겠고 나중에 이미지를 저 나온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광고 제목. 네. 라홍방 마라탕 창원 남양점 2월 7일 이게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었나요? 그때요? 수요일 날이죠.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신규 오픈, 신규 오픈. 예, 너무 좀 작기는 좀 작죠? 예. 25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오픈해서 설 영업한다 이런 또 나머지 어떤 쿠폰 제공한다. 어떤 할인 혜택 제공한다 이런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신규 오픈이 일단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혜택 부분, 이벤트 혜택 부분을 제외하고 그 신규 오픈하는 부분에 한해서 광고 제목을 적어 보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아, 이미 브랜드 이름에 상호명이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쓸 필요 없습니다. 앞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광고 제목에는 상호명, 그 브랜드 이름을 빼주시고요. 신규 오픈, 저기 설 연휴, 계속 영업, 설 연휴 전부 영업, 전부 영업, 전부 영업, 설 연휴 모두 설 영업, 계속 영업.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신규 오픈 설 연휴, 설 연휴, 문여름, 뭐 문여름, 이벤트, 아, 무료 혜택, 설 연휴 그냥 영업으로 하고요. 어, 손 혜택 뭐 이런 식으로 네. 신규 오픈 설 연휴 어, 영업 쿠폰 혜택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25자 때문에 많은 걸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25자 내에 대충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정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브랜드명 들어가 있으니까 혜택 내용만 제목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어떤 음식 뭐 이거 소고기 마라탕 샤브샤브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25자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까지 좀 적겠습니다. 전령이요. 쿠폰 혜택. 음료수 적기도 조금 예, 그렇고요. 좀 작고. 그래서 쿠폰 혜택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일단 설 오픈한다는 거, 신규 오픈하는 것과 설 연휴 영업한다는 거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행동인데 바로 가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기, 문의하기, 바로 가기, 쿠폰 받기도 있는데 일단 바로 가기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해요. 예. 그다음에 네, 플레이스 광고, 네, 플레이스 이제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라옹방 마라탕, 창원, 남양점. 네,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부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까지 모바일 화면입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모바일 화면에서 플레이스 검색을 하고 나오는 주소 요 부분에서 이 끝에 부분 적지 말고요. 요 숫자 부분까지만 10123769 이 숫자 부분까지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숫자 부분까지만. 예, 나머지 부분 뒤에 뭐 적지 마세요. 복사해서 또 모바일 화면으로 가야 됩니다. 모바일로 떠야 됩니다. 앞에 PC 화면에서 이렇게 주소를 적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예, 이렇게 이렇게 쭉 들어가 있던 거죠. 모바일 들어갔죠? 네, 근데 숫자까지만 미리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미리 보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만 보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바로 랜딩 페이지는 접속되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랜딩 페이지 URL은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의 모바일 화면에서 여기 숫자까지만 이 고유의 매장의 고유 넘버링 숫자가 되겠죠. 적으란 뜻입니다. 광고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라운방 마라타 창원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추가에 눌러주시고요. 10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네. 심의피 번호 추가할 필요가 없겠고, 가격 정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대표적인 그 가격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 중에 가장 저렴한 거, 가성비 좋은 걸 넣으면 되겠죠? 자, 메뉴에 들어가서, 네. 1,800원 있겠네요. 예, 100g 1,800원, 100g, 네. 100g 1,800원. 이렇게 싼 거에 좀 확 걸릴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800원. 1,800원. 100g 단위니까, 그쵸? 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고요. 저기, 쿠폰 발행돼서 광고 제목, 100g당, 네. 제목에 100g 이렇게 적어놨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g당이 적어야지 심사가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100g당, 예. 1,8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은 가성비 좋은 부분에서 어필이 될 거예요. 참고사항은 없고 복제야. 자, 등록을 우측에 하단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이 됐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 정도 걸리고요. 캠페인 들어가면은 예, 현재 캠페인이 지금 심사 운영 불가죠. 네, 운영 불가고 심사하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24시간 내에 심사가 나더라고요. 바로 되진 않습니다. 캠페인 이름 나왔고 예, 운영불 캐시가 부족한 캐시를 충전하시면 될게요. 광고 캐시 눌러가지고 캐시 관리 들어가서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충전을 10,000원 정도 해볼게요. 예, 충전하기 자동 충전 기능도 있고 네, 카드 결제하시면 등록하면 자동 충전 기능도 나오겠죠. 이게 번거롭지 않게 하시려면요. 그리고 뭐 충전하기 일단은 네, 제가 10,000원 충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전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은 그 광고주 사장님께서 이거 운영하신 분이 네, 충전하면 되겠죠. 아마 충전을 먼저 하셔야지만 10,000원이라도 심사가 날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충전을 먼저 하셔라. 그래야지 심사가 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비즈 프로필 등록 및 당근 비즈니스의 광고 게재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저도 제가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냥 따라해 보면 돼요. 저는 파워링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파워링크 네이버 기반으로 해서 좀 비슷하거든요. 키워드 광고는 파워링크든 뭐 구글 애즈워드든 다음 키워드 광고든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낯설 수가 있어요. 낯설더라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구 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아까 제가 만든 문구 참조하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명쾌하게 고객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도 잘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이미지 하나하나 가장 이쁜 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목도가 생기고 더 많은 고객들이 그 이미지를 보고서 혹해서 이렇게 맛있나? 와 진짜 맛있겠다. 쿠폰을 다운로드 받고 매장에 방문할 확률이 높겠죠. 네. 결국 이 두 가지에 지금 한 거는 두 가지. 쿠폰 발행도 했지만은 실제 광고
이 광고에서는 이 쿠폰 발행 페이지 넘어가지 않고요. 홈피드, 당근마켓 어플의 홈피드에서 이 네이버 플레이스로 바로 넘어갑니다. 광고도 네이버 플레이스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쿠폰 받기로 하면 실제로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요. 당근마켓이 왜 효과가 없냐고 평가를 듣냐면 쿠폰 받기만 하면은 별로 쿠폰이 많이 발행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 내 플레이스, 내 네이버 플레이스를 연동하는 바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하면 적어도 하루에 10,000원을 쓰면은 한 클릭당 200원씩 하루에 50명의 고객들을 내 네이버 플레이스 유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근마켓 처음에 켰을 때 나오는 첫 페이지, 그걸 홈피드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쿠폰 부분도 나오게 되고 두 가지가 나오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쿠폰만 해서는 뭐 그렇게 크다 못 느껴요, 광고주분들이요. 그래서 이거 네이버 광고처럼 당근 비즈니스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이버처럼 돈을 쓰게끔. 네.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10,000원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내가 한 달에 30만 원 투자한 것만 과연 매출 플러스 나오냐? 한 달에 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겠죠? 100만 원 플러스 나오냐? 나온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단골이 되기 때문에,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마케팅 셰프의 강진서 실장이었고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예, 잘 해가지고, 문구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모바일 통합 검색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통합 검색 결과가 로직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통합을 검색을 하면 전에는 딱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맛집 탐방과 반은종 맛집, TV속 맛집 후기, 이 세 가지 섹션이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거는 바로 거기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몇십 명, 몇백 명의 한정된 블로거들만 홍대 맛집을 검색하든 뭐 건대 맛집을 검색하든 거의 그 한정된 블로거들만 나왔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검색어 치든 주요 항상 보이는 그런 블로그들만 그 순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런 업체들만 장사가 잘 되게 되겠고요. 물론 블로거들한테 일정의 페이가 지급되는 겁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그 대행사들이 블로거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 블로거들한테 돈을 주고 뭐 건대 맛집이든 홍대 맛집이든 올려주는 거죠. 그들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운영한 블로거들이 바로 맛집 탐방가, 반응종 맛집은 로직에 따라서 상위 노출 결정이 되고요. TV수 맛집은 TV에 나왔던 그런 해당 식당에 관해서만 노출되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리스트업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검색 인재 결과 질이 떨어진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한 그 한정된 검색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검색자들이 찾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딱 정해진 그런 결과 값에 의해서 검색 엔진 질이 떨어진 겁니다. 네이버 이름을 바꿨어요. 그 세 가지의 주제가 아닌 한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많게는 3, 4시까지 뭐 가성비 맛집, 찐 맛집, 뭐 근처 맛집, 점심 맛집 해가지고 훨씬 더 인기 주제의 영역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회수가 높지 않은 맛집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인기 주제가 5개 내외인 경우도 있고요. 20, 30개인 경우도 있고, 검색 그 조회수가 엄청 높은 것들은 뭐 한 30개, 40개, 50개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종시 맛집이라든가 홍대 맛집, 건대 맛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면 저희 광고주 중에서도 대학로 맛집, 해화동에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대학로 맛집을 치면 이제 모바일 통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방법을 쓰니까. 훨씬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상위 노출, 첫 페이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거든요.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정확한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셔야지만 이제는 전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었다. 그런 대학로 맛집, 해화역 맛집에서 건대맛, 홍대 맛집에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 힘들었지만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건대 맛집 했을 때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인기주의가 다양해지면서 충분히 가능성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통점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뷰 노출 순위와 그리고 모바일 통합 인기주의 순위는 다릅니다. 인기주의에는 2, 3년 전 된 후기도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뷰 노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신순을 좀 반영하거든요. 2, 3년 전 후기들이 뭐 대학로 맛집에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기 주제에서는 2, 3년 전 된 후기들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순위가 달라요. 뷰가 맛집 키워드의 최적화 순위입니다. 그러나 인기 주제 순위는 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패턴을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뷰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나오려면은 첫 문단, 후기의 첫 문단에 대학로 맛집이라면 대학로 맛집이 첫 문단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후기의 첫 문단에 막 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뭐 대학로 맛집이 어디 방문했습니다. 첫 문단에 바로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오늘 대학로 맛집인 어디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대학로에 방문해서 어디 식당에 방문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로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모바일 상위 노출을 원한다면은 반드시 대학로 맛집이라는 키워드 첫 문단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모바일 통합을 하면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거기 광고주 네이버 플레이스 주간 유입자 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주간 유입자 수 통계를 보니까 확실하게 증가했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고요. 그래서 대학로 맛집이 나왔을 때 이제 모바일 통합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 모바일 그 광고주 플레이스로 유입되는 그런 트래픽 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증가수는 매장의 매출과 직결되거든요. 우상향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확률적으로 내 매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높여줍니다. 결국 내 마이 플레이스, 내 식당이라면은 내 플레이스에 주간 유입자 수, 월간 유입자 수, 일일 유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나의 매장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따라 증가가 됩니다. 비교해 분석해 보면요, 이건 틀림없어요. 물론 뭐 플레이스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매출 2배 이상 뜨지는 않습니다. 보통 1.3배 내외가 뜨게 되는데 1.3에서 1.5배 정도. 좀 비율이 다르긴 달라요. 업종이라든가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주간 플레이스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주간 플레이스가 조금 더 가장 매 주마다 그 유입수의 그 트렌드를 추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달에 4주 동안에 보면은 추세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 합한 게 이제 월간 유입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간 유입수 증가, 또 월간 유입수 증가가 됐을 때 매장의 매출도 같이 증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고요. 제가 말씀 최근에 바뀐 네이버 모바일 통합 첫 페이지 노트 3위까지입니다. 한 개 주제. 첫 페이지에 총 3개의 주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확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양질의 블로그를 파견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겠고요. 블로그를 보내보니까 똑같은 그런 키워드를 줘도 대학로 맛집 주더라도 구력이 좀 오래됐고 그리고 꾸준하게 운영한 그런 블로그에 더 노출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트렌드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실제 이런 부분들이 광고주 매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광고주 통화도 했거든요.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매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네이버 플레이스의 주간 유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매장의
그게 매출 상승으로 반영이 됐는지에 관해서 다음 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반적으로 그 네이버 플레이스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모바일 통합 검색이 바뀐 부분에 관한 그런 사실과 중요한 그 노출시키는 팩트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 대해서 내일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에 진짜 1년 만에 방송 올리는 것 같은데 본업에 하다 보니까 본업에만 굉장히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방송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꾸준하게 나름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방송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전 노하우 강의를 통해서 실제 뭐 식당이든 아니면 펜션이든 어떤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내 매장의 매출, 신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실전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마 받아들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마케팅 셰프 체험단의 강진서 실장이었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